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책을 보다 보면 책 한 권, 한 과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봤던 책을 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봤던 내용들이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단권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책 정리법과 단권화는 조금 다릅니다. 단권화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그 책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책을 정리를 하려면 그 책이 정리를 할 만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할 만큼 또 정리를 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을 담고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거죠. 굳이 얇은 책이나 또 요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거나 그대로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펼치면 보이기 때문에 두꺼운 책은 안 그렇잖아요. 두꺼운 책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딱 펼친다 한들 그런 뼈대들이 그대로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얇고 요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보려면 그대로 보십시오. 그걸 얇고 요점만 돼 있는 걸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책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두꺼운 책, 기본서 그런 거죠. 예, 그 기본서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무엇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간다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책을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이 전체가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한 권의 책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을 일단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보는 것으로 목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나가면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중요한 걸 정리해야 되겠죠? 중요한 걸 정리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나름대로 이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중요한 부분 말고 객관성을 띈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읽는다 생각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책을 보고 요약을 하듯이 정리하지 마십시오. 요약을 하듯이 정리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일이 많고요. 읽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끝까지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따로 막 억지로 요약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서 자, 중요한 부분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두 문장을 찾아내셔야 돼요. 앞에 찍었던 영상에서 언더라인 키워드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조금 중복되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요약을 하려면 그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야 되겠죠. A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두 문장으로 물론 그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너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정리를 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문장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뭐 서너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치는 것을 아끼십시오. 아껴서 그래도 여기서 이 A라는 이슈에 대해서, A라는 쟁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수긍하는 그런 표현의 문장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시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문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 A라는 이슈를 이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언더라인 친 것과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책에 그냥 표시를 했죠. 책에 표시를 한 게 정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할 때 바로 언더라인과 키워드 표시한 그 문장과 단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 별도의 노트를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봐야 되는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나중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별도의 노트를 쓰지 말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단원 앞에, 그 장이나 절 앞에 그냥 반장짜리, 그죠? 아주 작은 것도 괜찮고 조금 큰 것도 괜찮은데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그 포스트잇 한 장 또는 이렇게 이어서 한 두 장, 거기에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책 페이지가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한 장으로 중요한 것을 다 표현을 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이 포스트잇 한 장에 다 표현을, 뭐 이렇게 책 페이지 크기하고 포스트잇 크기 페이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포스트잇은 페이지에 뭐 한 4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뭐 좀 더 크면은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자,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와 언더라인 친 부분을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시 그대로 못 옮겨요. 그대로 옮기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글로 적었다가는. 이제 키워드와 그 언더라인 친 문장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원을 보기 전에 포스트잇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가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부분을 펼쳐서 포스트잇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그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맞아, 이것은 이 내용이고 몇 페이지쯤에 있어. 아마 그것까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몇몇 가지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이건 무슨 뜻이 있더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더라? 어떻게 표현했더라?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을 잠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는데 1,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만 보더라도 머릿속에 내가 읽었던 부분들이 떠오르고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와 중요한 언더라인을 여러분들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칠 때, 객관식 시험을 칠 때 새로운 지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새로운 지문들 나올 때마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또 보지 못한 지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지문에 그 지문이 맞고 틀리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키워드, 언더라인, 그 문장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키워드와 언더라인은 주관식이나 논술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는데 키워드를 찾고 언더라인을 찾고
다시 언더라인을 먼저 찾고 그 다음 키워드를 찾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표시로 포스트잇 한 장 또는 두 장을 이용해서 그 해당 부분 앞에 붙이십시오. 거기에 옮겨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복잡한 것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 아닌데 괜히 복잡한 게 있어요. 괜히 복잡한 게 있어요. 자, 그것들 정리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어디쯤 왔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해도 이게 내게 되지 않아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불면. 바람 안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복잡한 게 있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봤을 때 복잡한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야, 그거 간단한데 그거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복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정리하십시오. 복잡한 부분이 나오면 지엽적이고 그런 작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지 말고 일단 전체를 정리를 하십시오. 전체를. 자, 중국사를 공부를 한다. 물론 법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중국사를 정리를 한다. 그럼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시 황제. 이런 진시 황제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고 또 이렇게 만리장성도 알 테고 그렇지만 그 진나라가 어디쯤 있는지 중국의 전체 역사 중에 어디쯤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나라, 주나라, 뭐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는 저는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이렇게 대표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식으로 이제 중국을 공부를 한다면 진나라 공부를 한다면 또 한나라 공부를 한다면 그냥 그 부분만 들고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역사 속에 중국 역사 속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유럽사나 중국사, 한국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몇 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유럽이나 중국 같은 그런 역사를 공부할 때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나라인지 그죠? 어느 시대인지 또 무엇이 먼저 나온 나라인지 나라 이름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중국에 뭐 조나라, 위나라 뭐 이런 게 또 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대에도 비슷한 이름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 전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전체를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적인 걸 붙이면 안 돼요. 지역적인 붙이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틀만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것도 역시 포스트잇 한두 장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역사 이렇게 상나라부터 쭉 해서 보통 이게 청나라까지 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저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은 또 단순하게 대신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중요하고 복잡한 것들 정리를 해나가시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체계가 잡힐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